오늘은 북경 10대 명문학교인 로아중학의 엄청난 스케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교 출신인 독립운동가 주문빈 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저TV 개국기념 프로젝트, 이제는 알아야 할 우리 역사 탐방기 원고지신.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루오션인 중국을 배우기 위해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중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죠?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으로 유학 가는 시대가 된 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명문학교의 모습이 궁금하시거나 중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랜 역사와 대륙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중국 북경의 10대 명문학교 로하중학 방문기와 그 학교 출신인 우리 독립운동가 주문빈 열사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중국 북경에서의 네 번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누르시면 고퀄리티 컨텐츠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중국의 명문학교는 1867년 미국 감리교회 선교부에서 설립한 북경 로아중학입니다. 중국어로는 로허중쉐라고 부르는군요. 저는 여름방학 기간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운 좋게도 우연히 학교 정문에서 친절하신 부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해 직접 안내도 해주시고 촬영도 허락해주신 부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문에서부터 커다란 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뺨치는 규모의 운동장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입시 점수를 기준으로 북경에서 탑10에 드는 최상위 명문학교이면서도 다양한 종목의 체육인을 발굴해내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육관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에는 이렇게 멋진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튼튼한 하드웨어를 갖출 수 있도록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들도 정말 많네요. 눈과 비, 뜨거운 태양을 피해 달릴 수 있는 육상 트랙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다양한 종목에서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체육관 밖으로는 육상 트랙이 갖춰진 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는 무려 잘 관리된 천연 잔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운동하면 나중에 커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건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가득 덮은 담쟁이 덩굴을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건물이 최소 100년 이상 된 깊은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중고등학교라기보다는 마치 대학교 캠퍼스를 연상시키는데요. 학교 면적만 23만 평에 재학생 수만 3,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대륙의 명문학교 스케일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잠시 후 이 학교 출신인 우리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멋진 건물들을 따라서 학교 안쪽으로 걷다 보면 잔디밭에 동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학교에 동상 하나쯤은 다 있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기본이고 그 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나 학교 설립자 동상도 가끔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동상의 의미는 아마도 그런 것이겠죠. 그 학교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학교를 빛낸 위인. 여기에 설치된 동상들은 모두 이 학교 출신의 위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형상들과 그 아래 텍스트를 열심히 읽어보던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 코리안, 조선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중국의 명문학교에 대체 왜 한국인 동상이 있는 걸까요? 그의 사연을 잠시 알아봐야겠습니다. 주문빈. 1908년 신의주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김성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기창은 1907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 신민회의 회원으로서 신의주 지역 연락원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망명한 뒤 그는 사형제와 함께 로하 소학교를 거쳐 로하 중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형들의 영향을 받아 가족 모두가 항일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미 빼앗겨버린 나라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가깝기도 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 일본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갈 곳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 우리로서는 먼저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 중국과의 연합을 위해 직접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독립운동가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팔로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정율성 작곡가와 3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 등의 인물이 있죠. 그리고 주문빈 열사도 바로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주문빈 열사는 1926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항일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1941년 일본군의 항일 근거지 대토벌에 맞서 항전했고 1944년 180여 명의 대원들과 함께 회의하러 온 간부들이 5천여 명이나 되는 일본군에 포위되었을 때 무대를 거느리고 앞장서서 싸우다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36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엄청난 공을 세운 혁명열사로 추대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학교 출신인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동상을 세웠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의 흔적을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딴 학교의 중심가 문빈로가 대표적이고요. 학교 연못 근처에 산책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혁명열사 기념비. 그 뒤편을 보시면 가장 첫 줄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주문빈 열사의 이름입니다. 이 학교에는 주문빈 열사 외에도 장자일 등 40여 명의 조선인 학생들이 더 다녔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학교 선배들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독립운동가가 학교 선배라고 하니 로하중학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들의 마음은 아마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북경 4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북경 1, 2, 3편도 함께 봐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만주 횡단철도를 타고 러시아로 가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주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